자, 그냥 놔두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밖에 할 수 없는, 즉 1, 2금융권에게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최저 신용자에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자, 그래서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5년 이내에 대출해주고 15.9%의 금리를 갖다가 적용하고 성실히 갚으면 금리를 일부 감면시켜주는 햇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좀 출자를 받아서 내고 싶어 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햇살론을 운영하는데, 자, 정부가 대신 갚아준 햇살론이 여태까지요 3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지난 20년 말 기준으로 1조 3,773억이고 이후에 매년 6천억 정도씩 늘어서 지난해 말까지 2조 6,076억이에요. 대위 변제 금액이라는 것은 햇살론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죠. 그래서 햇살론이라는 건 서민금융원인가 하는 데서 빌려주지요. 그래서 여기서 빌려주고 서민금융원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받아가는 건데, 햇살론 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민금융원이 금융사에 차주 대신에 갚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차주한테 구상권을 차후에 행사하는 것이 대위 변제라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대위 변제가 되는데, 이게 총 3조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만 2100조에 가까운 대위 변제액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위 변제를 갖다가 하게 만든 대상자, 즉 돈 떼먹은, 돈 빌리고 돈 떼먹은 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 이게 좀 충격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3개월 만에 2100조가 되었으면 곱하기 4하면 올해는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한 8400조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보다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신용을 정부가 대신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떼먹는 사람 중에 20대가 제일 많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뉴스의 대위 변제율은 최근 다른 햇살론 상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위 변제율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떼먹은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살론 뉴스라는 것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했는데 2020년 1월부터요. 첫째 대위 변제율은 0.2%, 2021년에 2.9%, 2022년에 4.8%, 올해 1분기는 5.5%. 그래서 누적 대위 변제 금액이 이 햇살론 뉴스에서만 527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햇살론 전체 대위 변제 비율을 보면 20대가 37%, 30대가 27%, 20, 30대가 합쳐서 64%, 40대가 20, 그리고 50대가 12, 60대 이상이 4%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꼰대들이 이 돈을 떼먹고 그냥 배째라 할 걸로 보였는데 20대가 이런 돈을 떼먹고 배째라 한다는 거예요. 자, 햇살론 중에 이 대위 변제율이, 햇살론 안에서도 종목이 있는데 20대들에게 빌려주는 햇살론 뉴스가 대위 변제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 햇살론 뉴스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딴 것보다 빌려주는 돈도 많고 연 4%로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살론 15, 햇살론 1호, 근로자 햇살론에 비해 지금 금리도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햇살론을 떼먹은 20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274명, 올 1분기에 13,677명까지 생겼어요. 30대는 올 1분기에 1,114명. 자, 그래서 20대, 30대들이요. 지금 이런 돈을
떼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30이 경제적 환경이 취약하다지만 2030들이요 햇살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64%나 떼먹은 사람 중에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차라리 복지 정책으로 해주려면 복지를 해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햇살론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 MZ세대라고 이야기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돈은 빌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코인하고 주식에서 날린 뒤에 이런 걸 합니까? 애초에 못 갚을 줄 알면서 빌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차라리요. 정말로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젊은 층을 복지 정책으로 하고요. 이 햇살론 떼먹은 자들은 전부요. 다시는 복지 대상에서 축출시키고 의료보험에도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연끌 도박으로 빚지는 거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있다? 보통 젊은이들은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업 현장에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아마 햇살론 빌리러 간 것들은요. 이게 상당히 코인 주식에서 돈 날린 젊은 것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복지나 이런 식으로 돈을 떼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복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간단히 교육 예산 부분 좀 언급하겠는데요. 정부가요, 교육 교부금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20.8%를 떼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데 이걸 20.8%라고요. 이렇게 교육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해서 정해놓은 게 지금 학교의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옛날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예산은 점점 세금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이 규모가 1년 전보다 10조 늘어서 75조 7천억인데 2019년보다도 20조가 넘게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고 애들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지금 올해 남아도는 게 26조로 남는 거는 지방교육재정기금에 적립하는데 이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새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 가정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11명이 가는데 버스 4대를 빌리고 이 짓거리를 해도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자, 올해 1분기에 정부는 세금이 1년 전보다 석 달 만에 24조가 작년보다 덜 거쳤어요. 그래서 이 교부금 재정 이거 철저하게 손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줄어들 만큼 교육 예산은 일단 확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혁명 21이 주장하는 사교육 철폐, 학교 내 B급 교사를 통해서 사교육 흡수 그런 과정을 통한 고용 인력 창출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